Q&A. Q&A 하나 할게요. 우리 회사는 뭘 하는 회사예요? 우리 회사는 뭘 하는 회사입니까? 서비스 회사. 가전제품 파는 회사. 예. 뭐 그런 파트도 있어요. 예. 또 우리 회사는 뭐 하는 회사? 뭐 하세요? 뭐 하는 회사? 우리 회사는 아주 디자인 그룹 뭐 하는 회사? 서비스 회사. 서비스. 디자인 회사. 아주 디자인 그룹인데 디자인하는 회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는 사람? 예? 디자인하는 사람이요. 디자인하는 사람. 예, 맞습니다. 우리 회사는 디자인하는 회사고요. 여러분들은 디자인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하게 Q&A에 대한 사항은 완료가 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고 앤서 답은 그렇게 나왔어요. 정답입니다. 정답. DD. 우산이 이쁘죠? 예. 레인보우인가요? 빨주노초 파노프가 다 있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이뻐서 이미지를 갖고 왔습니다. 디자인 회사니까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니까 디자인이라는 개념과 정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혹시 정리할 수 있으신 분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디자인이란 그 개념과 정의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Q&A를 했잖아요. 우리 회사는 디자이너 회사고요. 우리는 디자이너다. 그럼 이 디자인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개념적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누구 말씀해 주실 분 있으세요? 출근한 지 이틀 된 분도 있고 수십 년을 하신 분도 있어요. 디자인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가지고 있나요? 그럼 디자이너는 뭐예요? 디자인과 디자이너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은 디자인인 거지 그러면. 그죠? 디자인 회사에 다니는 디자이너들 맞잖아요. 이 디자이너에 대한 개념과 정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이강준 기사님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제가 그냥 저 레벨에 맞춰서 말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디자인은 그냥 어떤 무언가를 예쁘게 치장하고 꾸며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것도 디자인이고 그것을 하는 게 디자이너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서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걸 전공 안 했다라고 여러분한테 이실직고 했었습니다. 저는 전공이 이것도 아니고 이거와는 완전히 생판 틀린 거였다. 근데 제가 이거라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도대체 디자인이 뭐고 디자이너가 뭐야? 거기에 대한 저희 개념과 정의는 분명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디자인, 그죠? 디자인 개념 및 정의를 네이버 지식백과에 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디자인이란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는 것으로서 위장이나 도안을 말한다.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지시하다, 표현하다,
성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의 데시그라네에 유래한다. 땡땡땡땡 가다가 디자인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조형 요소 및 가운데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들의 구성으로 합리적이며 유기적인 통일을 얻기 위한 창조적 활동이고 그 결과의 실현이 곧 디자인이다.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해요. 그 디자인의 개념 및 정의의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온 얘기입니다. 맞는 거겠죠? 저는 이거 모르겠고, 제가 이 업을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디자인이라는 개념에 대한 사람, 저 디자인을 풀어본 거예요. 저 디자인이 과연 뭐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걸 업을 가졌는데 이걸 평생 업을 갖고 갈 건데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고 싶은 건데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풀이해 본 겁니다. 디자인은 뭐예요? 뭐예요? 디자인을 D 이렇게 제가 늘렸어요. 사인. 디자인은 데몰리션이잖아요. 데몰리션 플러스 사인인 거 아니야? 네. 이 디자인은 데몰리션 플러스 사인. 그래서 디사인 합친 거 아니야? 데몰리션 무슨 뜻이에요? 예, 이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예, 데몰리션. 사전 찾아보세요. 명사로서 파괴, 타파. 예, 동사로서는 기존의 것을 허물다, 뒤집다. 부수는 거. 우리 현장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데몰리션이잖아요. 철거 때려 부수는 거잖아요. 부수는 거. 부수는 거. 데몰리션. 부수는 거. 기존에 있는 것을 파괴하는 거. 새롭게 하는 거. 사인. 여러분 사인 하잖아요. 그 사인이 뭡니까? 예. 자주적인 주체, 나만의 것,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 제 사인 따라할 수 있어요? 그게 김규원인데, 김규원 쓰기 전에 제 사인은 저 D사에서는 365였어요. 365일. 디자인은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겁니다. 즉, 디자인이란 기존의 것을 허물고 뒤집어서 자기만의 독특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창조적인 행위 또는 활동. 이게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존의 것을 허물어서, 예, 뒤집어서 자기만의 독특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창조적인 행위 또는 활동. 여러분들은 다 기존의 것을 허물고 뒤집어서 자기만의 독특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창조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디자이너신가요? 진짜 디자인 회사에 다니시는 건가요? 저는 묻고 싶은 거죠. Q&A에서 여러분 어느 회사에 다닙니까? 예, 디자인 회사. 여러분은 뭐라는 사람입니까? 예, 디자이너. 창조적 행위를 하는 사람만이 예, 디자이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기존의 것을 허물고 뒤집어서 자기만의 독특한 새로운 방법을 끄집어내지 못한 자라면 디자이너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디자이너일 수가 없죠. 이게 제가 이 업을 시작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저만의 개념이고 저만의 정리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온 걸 이해하면 다시 부수려고 했고, 다시 부숴서 새로운 것을 제가 또 갖고, 그걸 또 제 거화 시키면 또 부수고, 또 깨고. 남들은 아깝다고 하죠. 그거 어떻게 배웠는데. 근데 제 생각은 이랬어요. 부술수록 재밌다. 그리고 부수고 또 부숴봤죠. 그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일이 재밌으세요? 아마 안 재미있다면요 이 얘기를 하시지 않을 거예요. 무언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뭐 표본이 되는 걸 하면은요 또 그대로만 해요. 그래서 요즘은 무언가 이렇게 저도 사람이잖아요. 무언가 이렇게 주기가 싫어. 왜? 그걸 주면 거기 딱 갇혀버리고, 그걸 주면은 그걸 부수고 다시 조립하고 세우고 다시 뽀개고, 그래서 자기께 무언가 나왔을 때 오 그러면은 야 그거보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 건데, 그게 디자이너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서 또 허물고 뒤집으셔야 되는데, 무언가 주면 홀라당 받아서 허물고 뒤집는 거를 까마득히 잊어버리셔. 디자인은요 데몰리션 플러스 사인입니다. DD 스스로를 만들고요, 예, 스스로를 깨부숴야 돼요. 만들었으면 깨부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 누구한테 뭐 스스로 배웠던, 남한테 배운 게 있다면은 스스로를 그걸 갖고 만드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깨부셔야 돼요. 깨부셔야 올라오는 겁니다. 부수고 올라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수지 못하면 못 올라와요. 부수지 못하면 못 올라온다고요. 이 부수고 올라오는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이 여러분의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 갑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거든 간에 받아들여서 스스로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스스로 깨우수는, 그리고 부수고 올라오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힘이 즉 새로운 관점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디자인이고, 이게 디자이너가 해야지 될 일인 겁니다. 그럼 디자인은 누가 하는 거야? 대부분이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디자인은 설계 파트의 전유물일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맞아요? 설계실에서 하나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그렇지. 무슨 현장 가고 뭐 아무튼 이러다 보면 설계가 안 나와서 뭐가 어때서 뭐 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내 거 아니잖아. 이 디자인 내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다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예.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뭐 목공, 경량, 뭐 도장 등의 여러 공정 및 이런 기능고, 둘이 현장 관리자? 맞아? 여기 공사하시는 분은 이 현장 관리자예요? 맞나요? 그러면은 디자이너 아니에요.
또는 뭐 본사에 있는 사람은 그냥 서류 수발하고 자료 정리하고 뭐 이런 단순 뭐 사무 뭐 오퍼레이터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한 틀 주면 그냥 그거 울리려 먹을 대로 계속 울려 먹고 뭐 그런 거예요? 허물고 깨부수지 않는 거잖아. 디자인이라는 거는 허물고 깨부수고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라 그랬는데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란 얘기죠.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상황은 매번 다른 상황이 생기게 돼 있어요. 봉사든 공모든. 적어도 전체를 디자인하는 프로스펙스가 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또는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명쾌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십 년 하셔야 될 업이잖아요. 그리고 그 해당 분야에 익숙해졌다면 그 해당 분야가 제가 예전에 교육했을 때 그 해당 분야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제너럴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역이 스페셜리스트이고 그리고 그 영역 외에 눈을 돌려서 협업하는 부서, 영업이든 경제업이든 경지든 뭐 이런 왜 경영지원국에서 하는 일은 몰라야 돼요? 파이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주가 어떻게 잘 안 되고 있으면 이 업계의 전반적인 흐름이 경제 상황이 나쁘면 어떤 현상이 생길 거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줘야 될 거고 내가 현장 소장이면 어떻게 빨리 수긍을 해야 될 거고 인하웃 밸런스가 안 맞으면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 영역을 제너럴리스트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 두 가지를 다 갖춘 자가 프레스펙스고 이게 디자이너가 할 행동이에요. 이게 다 디자인하는 거고 이분들도 디자인하는 거고요. 디자인, 전적 디자인이죠. 영업도 디자인이고요. 경지도 디자인하는 거고요. 공부도 디자인하는 거고요. 공사도 디자인하는 거예요. 애자일을 맨 앞에 있는 것도 그게 기본 틀인 거고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틀리게 나오는 겁니다. 그 디자인은 누가 하느냐? 여러분이 한다. 분명히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디자이너입니다. 프로스펙스죠. 진정은 이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디자인적 사고방식이 중요하냐? 디자인적 감각이 좋으면 차별화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현장에서 현장의 디자인적 감각이 좋으면 차별화된 결과를 당연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디자인적 사고를 하는 훈련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똑같은 상황에도 생각해요? 이 세상에는 똑같은 상황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렇게도 생각해요. 디자인은 단순히 뭔가를 표현하지도 않은 그런 스킬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관점. 그 힘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 그리고 자신만의 논리와 결론을 도출하고 그것을 효율적인 사고방식 등을 통해서 표출해내는 행위. 이 프로세스가 디자인적 사고방식이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무언가 나한테 하나의 인풋이 들어오면 그것을 적어도 이 디자인적 사고방식으로 풀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디자인은 감각이 좋은 사람만이 만드는 건가요? 아무튼 디자인이라는 거는 아는 사람은 뭐가 됐든 일반적인 보통인보다는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결과물을 받아보면 알아요. 종이 한 장을 받아봐도 안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디자인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워딩 하나 끄집어내는 걸 봐도 알고 그 밑에 있는 거 읽어보세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나중에 지금 대리분들, 과장분들이 커서 부장되고 이사되고 임원되고 뭐 이랬을 때 큰 도움이 돼요. 그 이상으로 더 나가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이라는 얘기죠. 한계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지와 생각과 의지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어디까지든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적 사고방식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DDP입니다. 동대문에 있는 그 DDP로 연상하셔도 돼요. 상호 연상작용을 하라고 저렇게 워딩을 끄집어낸 겁니다. 괜히 의미 없이 끄집어낸 게 아니라 동대문 지나다가 DDP를 보면 어느 날 김씨가 디자인적 사고방식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사항을 얘기했지 그리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DD 디자인 언어는 뭐죠? 복습인데 디테일이잖아요. 디자인은 기본 언어. 디테일 레시피 있잖아요. 우리 언어는 뭐? 예. 제가 드린 워딩은 그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디자인 언어는 뭐예요? 그거 뭔 짓 하고 있잖아요. 혹시 잃어버리신 분은 있어요? 디테일 레시피 드린 거? 어디 있는지 기억 잘 안 나는 분도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리라고 알면서 드리는 겁니다. 퀴즈를 썼든 뭘 했든 그럼 제가 뭐 모르죠. 특히 주니어 디테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엉덩이가 무거우라 그랬는데 잘 그리세요? 2년이면은 720일이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그렸으면 720장 그렸어요. 720장 그렸다 그러면요. 잘하죠. 2, 3년 차가 720장 그렸으면요. 그리지 않은 6, 7년 차보다 더 능력이 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디테일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찌 보면 탑 스피릿을 돈 한 푼 안 받고 드렸는데 그게 탑 스피릿인지 몰라. 그래서 세상이 공평한 거예요. 똑같은 정보를 줘도 결국은 부자는 1%인 거예요. 돈 버는 자는 1%. 그 1%가 99%를 지배하죠. 99%한테 그 기회가 안 갔느냐? 그렇게 가요. 기회가 그렇게 가진다고요. 그렇게. 잡고 안 잡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만드셨나요? 인터로뱅 적어도 만들었어야죠. 여러분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다른 데에서 안 만들고 왔다면 여기서라도 만들었어야죠. 만드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디자인의 비법.
저는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디테일 레시피. 여러분들한테 드린 디테일 레시피 스펠링이 틀렸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S로 되어 있을 거예요, S로. 그죠? 근데 누구 하나도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아, 이걸 다 하고 나서 김유경 대리님한테 이걸 다 제본을 추가 2차 제본까지 딱 하고 나서 보니까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스펠링을 적은 거예요. S로 되어 있잖아요. C가 맞죠. 레시피 이게 맞아요. 맛있는 디테일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레시피는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니까 여러분들이 비법이 새로 나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은 우리 언어, 여러분의 언어를 만드시라는 거죠. 아, 언제까지 제가 지금 이거 갖고 사실 거예요? 속말로 이거 갖고 사는 거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목에다가 고리 채우고 끈 잡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끌고 오면 와야죠.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줄 3m 주면 3m 안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코끼리 효과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태어난 코끼리를 족쇄를 넣고 1m에 말뚝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그 코끼리가 성인이 됐어요. 족쇄를 풀어주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는 그 큰 덩치를 가진 코끼리가 그 바운드리 안에서만 결국은 계속 살더라는 거죠. 제가 드린 여기에 그냥 갇혀 사시면은 제 목줄이 달려 있는 거예요. 슬프지 않나요? 슬프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디자이너는 여러분들의 레시피를 만드시라는 겁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환경에서도 능수능란하게 잘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DR, DDR 기억하시라는 거. 디자인과 디자이너 DDP 전제 조건입니다. 이 DD는 프로스펙스만이 할 수 있는 저희가 써져 있는 저기 SQP, DCA. DCA는 뭘까요? 아시는 분한테 커피 쿠폰 쏠게요. 방어. 그럼 뭘까요? Defense. 그다음 이거는 그럼 알겠지? C는 연결. A는 공격. 전제 조건. 최선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개념의 무엇?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하잖아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개념일 것이 있어요. 뭘까요? 대부분이 여기에 매몰되죠. 그냥 난 최선을 다했어. 하라는 대로 했잖아. 날 버텨라. 채우라는 대로 채웠는데 뭐 그 양식 중에서 여기 채워 그랬더니 내가 채웠는데 뭘 날 보고 어쩌라고. 난 최선을 다했는데 그 한 단계 더 높은 개념일 것을 몰라서 그래요. 최선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개념은 집요함이에요. 이 집요함이 전제 조건이 돼야지 돼요. 유도 미사일처럼 목표물이 도망가려고 해도 더 사대가 전에 쫓아가는 이 집요함, 이게 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남 거예요.
안과가 준 박스에 채우는 걸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다 남인 거예요. 그걸 벗어나서 그거보다 더 상위의 개념적인 이 집요함이라는 게 이거를 부수는 집요함이 필요한 거예요. 망치로 그냥 사정없이 부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력보다 훨씬 더 큰 범위의 개념. 이건 뭘까요 도대체? 여기는 나는 최선을 다했고 노력을 다했어 어쩌래요. 날 잡수 이러시잖아. 근데 여기까지는 다 해요. 이거 다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합니다. 예. 그럼 여기는 이거보다 더 큰 범위의 개념은 뭘까요 도대체? 뭐겠어요? 끈기. 열정을 가지고 살라 그러는데요. 열정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얘기 드렸잖아요. 열정은 이거예요, 이거. 딱 한 번 튀겨주는. 이게 열정. 패션은 영원하지 않아요. 한순간 나한테 왔다가 바로 가버려요. 그때 불을 당겨야 돼. 열정.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 열정이라는 단어에 속지 말라. 열정을 어떻게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까? 죽어요. 열정은 이거예요. 불을 한번 튕기는 거. 그 다음에 나의 여기 있는 에너지를 태우고 끝까지 태우는 게 끈기인 거예요. 끈기. 될 때까지 하는. 될 때까지 하는. 끈기를 노력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지속하는 능력. 힘들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그럴 때도 포기하고 싶어도 멈추면 안 되는 노력이 저는 끈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임계점이고요. 임계점은 이거와 이게 있어야 넘어갈 수 있어요.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시나리오가 이게 아니고 제가 여기부터 이렇게 딱 걸어가는 딱 이거였는데 딱 그 폭으로 이렇게 딱 재본 건데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조금 서툴렀어요. 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잘하는가? 퀘션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는 거죠. 예. 퀘션,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송정아 팀장님께서도 질문에 대한 사항을 강조했잖아요. 질문. 모든 것은 질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저 질문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스타트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어? 더 좋은 거는 이걸 깨부수면 이 안에서 뭐가? 이걸 부숴서 다시 조리가 오면 새로운 어떤 형태가 나올까? 그런 궁금증. 그리고 그 깨부수고 그런 것을 다시 만드는 데 따르는 인터레스팅, 흥미를 느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질문인 거예요. 질문이 있어야지, Q가 있어야지 A가 나오잖아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질문하고 답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BBQ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닭다리 시켜서 드시고 먹다가 BBQ?
그때 DDQ? 연상하시라고요. 공부 잘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아인슈타인 빼고 최고의 기억은 연상기법이잖아요. 외우는 건 무언가를 스토리로 외우면 연상기법. DDQ 하면 BBQ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괜히 쓰지 않는다라고 제가 매번 얘기 드리잖아요. 무언가 어떻게 연상을 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 내용은 모르셔도 돼요. 내가 언젠가 무언가를 하다가 내가 그때 들은 무언가가 있는데 그래서 그 시점만 찾아도 이 자료 끄집어내서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머리에 저장하고 계세요? 워딩, 키워드, 핵심 그렇게 연상돼서 나에게 내가 필요했을 때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요, 훈련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IQ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